행복한 삶이란 식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안전을 위한 공간, 집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바라본 2021 전망에서는요, 집에 대한 개념을 레이어드 홈으로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여러 옷을 겹쳐 입는 패션을 우리가 레이어드 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거 공간도 더 이상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과 학습, 취미생활까지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집인데도 답답하고요. 왠지 좁게 느껴집니다. 또 붙어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투덕거리는 일도 생기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같은 공간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레이어드 홈 개념 중에 기본 레이어에 해당하는 식사하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식사 공간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아주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서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던 거 저희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집 안이 아닌 바깥에 쭈그려 이렇게 앉는 좌식 구조였거든요. 지금의 입식 구조로 바뀐 건 1960년대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해요. 난방이 되고 이 수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저희가 허리를 펼 수 있게 된 건데요. 1970년대 이후 입식 부엌이 자리를 잡으면서 싱크대와 냉장고가 설치됐고요. 부엌이라는 단어에서 주방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방이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편리한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다고 함부로 못 만지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또 에어프라이어가 대중화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또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쌓이는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 가정에서 서로 누가 하나 눈치 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처리기가 등장하면서 뒤처리에 대한 시간과 수고로움마저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다시 보자면요. 과거의 그 여자들, 엄마만을 위한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공간으로 변화한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주방은 누군가 단순히 요리를 하고 가족이 먹는 공간이라는 인식만 남아 있습니다. 밥이 그냥 밥이지 특별할 게 뭐 있어 하면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방도 단순히 요리하고 먹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늘 똑같은 밥을 먹는 공간인 거잖아요. 주방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식탁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행복한 식탁 만들기 3가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공간 연출하기입니다. 연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극이나 방송에서의 무대 장치, 의상, 조명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배우의 연기나 극에 그 전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식공간 연출도 비슷합니다. 더 맛있게, 더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푸드 코디네이터나 푸드 스타일리스트처럼 우리가 광고 촬영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각 있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조금만 신경 써 본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나는 요리도 잘 못하고 꾸미는 것도 소질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 영양 전문가이지 요리나 테이블 세팅에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저처럼 감각이 없어도 조금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탁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식탁이 꼭 주방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싱크대 가까이에 있는 식탁을 거실, 밖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 앞으로만 옮겨봐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꽃병에 꽃이라도 꽂고 예쁜 찻잔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게 되면 집 앞 카페에 온 듯한 기분 정도는 낼 수 있고요. 식탁보나 테이블 매트를 깔아준다든지 그릇이나 수저 세트를 바꿔보세요. 공간이 아닌 도구만 바꿔도 산뜻한 기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냥 밥인데 아무 걸로나 먹으면 어때? 괜히 돈을 왜 써? 이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니죠? 인터넷에 좀 이렇게 검색만 잘해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보이는 사진은 전문가의 솜씨지만요. 나무 소재의 도마나 테이블보로 이렇게 접어서 레이어드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훨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음식을 예쁘게 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접시는 이렇게 큰데 음식은 조금 담겨 있잖아요. 양이 적고 비싸다고 하면서도 한 번씩 가는 이유가 있듯이 여백의 미가 조금 보이게 조금은 부족한 듯이 담아봐도 좋습니다.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어놓으면 어떨까요? 홈스토랑이나 홈카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레이어드 홈에서 말하는 응용 레이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조명인데요. 요즘은 적은 비용으로도 셀프로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난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은은한 색을 내는 스탠드 조명이나 초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과 연결하기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평일에 주부만 요리를 했다면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들이 다행히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분야는 좀 다릅니다. 남편은 김밥이랑 유부초밥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의 그 엄마, 큰손 같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하루 종일 먹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스파게티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분식과 양식을 한 번에 먹게 되는데 은근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데 하시는 분들은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재료 전처리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씻어보게 한다든지 방울토마토 꼭지 떼기, 삶은 달걀 껍질 까기, 양상추 뜯어보기, 아니면 샐러드 소스 뿌려보기처럼 작은 일에도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자연스럽게 식재료와 친숙해지고요. 당장은 먹지 않더라도 요리의 과정을 오감으로 느낀다면 언젠가는 먹게 됩니다. 또 자기가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존감까지 커지는데요. 이때 네가 만들었으니까 다 먹어야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요리를 하며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먹는 것이 더 싫어질 수 있거든요.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낮에는 엄마가 봐주셨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멸치똥도 따고 또 쪽파도 다듬으면서 보냈는데 고등학생인 지금도 그때의 그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추억으로 저장하기입니다. 누구나 음식에 대한 향수가 있고 추억하는 음식이 다른데요. 지역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집집마다 즐겨 먹던 음식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요? 어린 시절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을 생각하면 맛은 물론이고 그날의 즐거웠던 그
그리고 행복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그날 그 식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책장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추억의 앨범을 꺼내본 듯 괜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도 미래의 어느 날에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작년과 재작년 가족과의 연말 파티를 집에서 했는데요. 가족들에게 파티라고 드레스 코드는 레드와 그린을 당부했고요. 선물도 준비하게 했는데요. 많이 또 다 아시죠? 한 달 전에 제비뽑기를 해서 각자가 준비해온 선물입니다. 테이블 세팅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지만 식탁과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파티에 빠지면 서운한 고기, 또 맛을 더해줄 화로도 준비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각자 만들어 온 음식으로 채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가까운 지인들과 했던 건데요. 문득 코로나19로 부모님하고 제대로 외식도 못했는데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올해 8순이신 저희 아버지입니다. 평소 말씀이나 표현도 별로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의 이런 표정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발견한 건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지 않나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2년 연속으로 파티를 했습니다. 마니또 공개 후 이어지는 선물 교환식인데요. 작년에 이어 동생의 마니또가 또 형부라고 해서 한바탕 웃는 사진입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도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진 속의 날도 즐거웠지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니까 또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면서 보냈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행복이 뭐 별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그곳이 행복인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식사의 정석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는지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식탁에서 행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식탁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나요? 저는 20여 년간 영양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작 제 가족에게는 영양적인 지식만 내세웠지 일상의 작은 행복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땐 과자나 음료수를 절대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량식품을 몰래 사 먹어서 장염으로 입원한 적도 있고요. 남편에게는 식탁에서 왜 이렇게 짜게 먹냐? 밥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먹냐? 잔소리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저도 가족도 식탁에서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식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보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식탁에서 행복이 자주 발견되길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